자, 안녕하세요.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랜 기간 증시 칼럼과 그리고 저의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저의 투자관과 그리고 주식시장에 흘러가는 모습들을 글로써 남겨왔는데요. 자, 그 글과 더불어서 자, 이제는 동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은 독자분들과 만나기 위한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자 이렇게 올해 마지막 출근 이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테스트 삼아서 방송을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자,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시 토크 칼럼을 올릴 때마다 그 글들을 토대로 해서 저의 이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이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는요. 자, 지난 12월 28일에 언급을 드렸던 글 올해 증시 뒤돌아보며라는 이 글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 증시가 마무리됐습니다. 2017년 증시가 마무리되고 자, 이 긴 240여일간의 거래일이 끝났는데요. 자, 그 기간들을 뒤돌아보다 보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기억들 하나하나 뒤돌아보게 되면은 내년에 증시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에 어떤 증시 이슈들이 있었는지 2017년에 증시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017년에 중요한 증시 이슈라고 한다면요. 바로 종합주가지수가 장기 박스권을 탈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지금 도표도 나와 있는데요. 자, 종합주가지수가 2011년 이후부터 해서 한 7년 넘게 박스권 횡보를 그려오다가 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죠. 자, 이러한 흐름은 참으로 아주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랜 기간 박스권이 뚫리게 되면요. 자, 이 박스권은 이제 중요한 지지 영역대로 사람들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증시는 그러하기 때문에 박스권 탈피는 아주 중요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자, 기억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자, 올해 장미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자, 그 직전인 2016년 가을부터 해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한국 증시에 발목을 계속 잡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미 대선을 전후로 해가지고요. 자, 모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앞서 언급드렸던 박스권 장세를 뚫게 되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됐습니다. 특히 자, CLSA 증권 같은 경우 해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자,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가 4,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자, 그러한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해외 투자자들도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기대가 커져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올해 해소되면서 시장에 중요한 모멘텀을 주었다는 점이 2017년 증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또 하나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 증시에서 또 하나의 어떤 이슈를 찾아본다면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한 전쟁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점입니다. 하기사 2016년 말에 미국 대선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차후에 한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은 계속 있어왔는데요. 그게 2017년 내내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불안정성의 요인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2017년 4월에 한번 이슈가 크게 있었죠. 자, 호주로 향했던 칼빈 싸움이 한반도로 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에 의해서 4월 초에 한국 증시가 전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크게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지면서 증시가
바로 이제 장미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오히려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해프닝이었습니다만 큰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된 거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에서는 수천 명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자, 이 파문이 일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전쟁 리스크가 한국 내에서도 그리고 해외 외신에서는 매일 쏟아내면서 이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 기간 중에요. 뭐 해외에 있는 교포분을 만나러 간 어떤 지인분은 한국에 다시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교포분이 한 달만 더 있다 가라고 할 정도로 좀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 리스크가 그 당시 주식시장과 그리고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쳤는데 자, 그 다음 달 이후 이 전쟁 리스크가 유야무야 되면서 시장은 다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11월까지 상승세를 강화를 했죠. 자, 이 뭐 이러한 이슈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굵직굵직한 이슈였습니다만 자, 다음에 이야기 드릴 이슈는 생각보다 큰 이슈였습니다. 바로 옐런 의장의 임기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 2월입니다. 내년 2월로 해서 마무리되는데 2018년 2월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2017년 12월에 연준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고 그리고 2017년 내내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3번 이어졌죠. 자, 그런데 이 금리 인상 이슈가 시장에서는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예전에 한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면은 요거는 중요한 악재로 해석이 됐었습니다만, 자,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 신호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증시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자넷 옐런 의장이 내년 초로 해서 임기가 만료가 되게 되면은 새로운 의장이 부임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자넷 옐런 의장이 지난 4년간 너무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변동성이 참 적었어요. 변동성이 적다는 것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게 끝났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은 불안합니다. 내년 2018년 이후부터는 그 이전보다는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넷 옐런 의장처럼 그렇게 소통의 인사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년 이후 조금은 마음을 좀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증시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차별화 장세입니다. 올해 주가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20% 넘게 오르긴 하였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상승하면서 차별화 장세가 심화됐는데요. 자, 이 차별화 장세의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패시브 전략 강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식 양도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에 중소형주 중심으로 한 매도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본다면은 2011년 이후부터 해서 2016년까지는 중소형주 중심의 대형주를 차별했던 장세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요. 자,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와는 반대로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차별화 장세가 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 올해처럼 뭐 대형주만 가고 중소형주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세가 아니고 중소형주 중에선 움직여야 될 종목은 같이 움직일 그러한 장세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에서 한 가지 큰 이슈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투자시장 전체의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가상화폐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더 익숙한데요. 자, 암호화폐 시장이 더 정확한 용어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20배 넘게 오르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거의 100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버블 조짐을 넘어가지고 극단적인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 결과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을 앞질렀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요, 일정 부분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증시 자금이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17년 증시가 어제 12월 28일로 해서 폐장을 했습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증시였는데요. 자, 좀 뭐 아쉬움도 남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희망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제 2018년에는 차별화 장세는 좀 뒤로 하고 이제 주가 지수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이 고르게 상승하는 그러한 따뜻한 장세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해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고 좀 뭐랄까 부드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편집도 좀 거칠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 1월 2일 증시 토크 칼럼을 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의 증시 칼럼을 보시는 분들은요, 자, 구독과 좋아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내년엔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